26일 목요일이고요. 지금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나 매주 저희가 체크하고 있는 KB 부동산 통계 자료를 보겠습니다. 2021년도 4월 26일 자료인데 평택시만 놓고 봤을 때 평택시의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흐름이 멈추거나 주춤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 가격 지수 자체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늘 강조를 하고 있지만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 이게 이제 5월 달이 지나고 6월 달이 되면은 본격적으로 피부에 뭔가 이렇게 느껴지는 게 생길 것 같고요. 왜냐면은 6월 1일부로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재산세 부과를 이제 누가 받느냐 이게 정해지는데 다주택이시거나 또는 뭐 다주택자 분들이겠죠. 1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요건을 채워야 되니까 다주택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지 그 부과를 피하기 위해서 5월 말까지 잔금 치르고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했던 건데 사실상 5월 중순이 넘어가면 거의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5월 초인데 이 5월 초가 지나고 중순 무렵이 되면 사실상 시장에 내가 싸게 매물을 내놓을 필요가 없고 어차피 맞아버리는 재산세만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좀 매수 타이밍을 못 잡으시거나 또는 계속해서 뭔가 하락에 베팅하셨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집을 매도하셨거나 여러 가지 등등 이런 걸로 인해서 몇몇은 또 눈물을 흘릴 수도 있겠다. 물론 그런 분들도 차곡차곡 청약 점수를 쌓아가지고 청약을 넣어서 뭐 당첨이 되고 하신다면은 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사실상 앞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게 멈추기 힘들어 보이거든요. 더군다나 고덕에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전부 실거주를 5년 정도를 해야 되는 그런 매물들이 나오다 보고 또 전월세를 아예 줄 수 없는 구조가 고덕 쪽에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그 주변 지역으로 전월세 가격이 다 올라갈 건데 역시나 6월 1일부로 전월세 신고제가 이제 그 내년까지 유예 기간을 주면서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게 정착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전세를 줄 이유가 사실상 거의 없다. 무조건 반전세를 주거나 또는 월세로 전환하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고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을 옥죄면서 뭔가 뭐 양도세를 중과하고 또 재산세를 중과하고 여러 가지 뭐 법제화를 했지만 사실상 거의 전부 다 실패했기 때문에 이거를 현 정권에서 자인한다.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그 말을 내뱉는 순간 무너지기 때문에 내뱉을 수도 없고 그런 표심이 나왔잖아요. 서울, 부산 굉장히 우리나라의 인구의 분포도로 봤을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그 두 광역 단체장이 다른 쪽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표심이 이미 반영해준 이런 결과로만 놓고 본다면 향후 부동산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정도 혼돈의 시간으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데 그 혼돈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 그 시점에는 지금 정착되어 있는 이런 법들을 섣불리 다시 건드릴 수 없을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뭔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나 뭐 이렇게 법을 만드는 분들이 바뀐다고 한들 이게 상당 기간은 현재 법이 유지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부동산이 시장에 매물은 안 나오고 추가적으로 다주택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뭐 취득세부터 뭐 양도세부터 보유세 모든 게 다 법으로 오다가 다주택을 막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는 만약에라도 현금적으로나 또는 뭔가 주택을 더 사고 싶은데 못 사고 있었던 분들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지가 확실한 곳, 안전자산 중에 더 안전자산 요런 데로만 돈이 몰릴 확률이 높아서 평택 내에서도 지금 전반적으로 주택 가격이 다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이 향후에는 그 안에서도 정말 1입지들만 딱딱 집어서 투자가 되는 완전 핀셋처럼 꽂아서 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으로 평택
부동산 상승만 놓고 본다면 뭐 전혀 지금 하락할 기미가 안 보이고요. 뭐 매매 시장 동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현재 뭐 전주 대비 많이 치켜 올라가고 있거든요. 예, 전세 가격도 그렇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파트 매매 가격 동향 월간 뭐 전부 우상향을 그리고 있고, 그리고 전세가와 매매가의 이제 그 갭, 갭은 이제 매매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반면에 전세가는 상당히 못 쫓아가고 있는. 예, 왜냐면은 현재 전월세 갱신으로 인해서 매매가는 막 8억짜리 집에 전세가 막 한 4억 정도밖에 안 맞춰져 있어요. 예, 이게 만약에 전월세 갱신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었다면은 전세 가격도 평택에서 벌써 한 6억대가 나오지 않았을까? 33평 기준으로. 예, 요게 나오는 흐름 자체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고 나서 다음에, 예, 아마도 이게 다음에 전월세 이제 신고제가 정착되고 하면은 전월세 신고제가 되면 아마 표준 임대료 같은 게 나올 것 같은데, 그게 도입되기 전에 미리 전세 가격을 엄청나게 올려놓는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내가 월세를 살거나 전세를 사는 게 굉장히 거주에 불안한 요인이 되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아마도 제 예상에는 그런 분들이 민간 임대 아파트라든가 뭐 임대 시장으로 많이 눈을 돌릴 것 같아요. 그런 게 어느 정도 흐름으로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일반 아파트는 이 전세가 올라가는 거를 도저히 소득으로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전세가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매매가가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닥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풀어줘도 부족할 판인데, 대출을 더 규제한다고 하잖아요. 대출을 더 규제하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한테는 뭔가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이런 좀 밸런스가 안 맞는. 왜냐면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은 주택을 구매해도 되고, 또 다주택이라고 해가지고 주택을 더 이상 구매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게 뭐랄까요? 개인의 뭔가 이런 그 투자의 자유를 너무 억제하고 있는 이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아마 이거 뭐 헌법이나 뭐 이런 데다가 제소해가지고 불합리하지 않냐. 왜냐면은 같은 대출을 하는 건데 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뭔가에 투자하는 거는 그만큼 리스크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 리스크는 사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다 책임지는데, 이런 거를 좀 형평성이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나중에는 결국 뭔가 이렇게 좀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완화적인 기조로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이 법들로 인해서 부동산의 임대 시장은 조금 더 좀 급냉기가 올 것 같고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 같고, 매매 시장도 그거를 따라서 어느 정도 이제 확실한 입지로, 예, 똘똘한 거에 완전히 똘똘한 쪽으로만 돈이 몰리는 이런 흐름을 볼 것 같아요. 예전처럼 똘똘한 게 있으면 똘똘한 것도 사고, 또는 옆에 것도 사고, 또는 똘똘한 게 있으면 주변에 있는 거 두세 채 사고, 이런 흐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전세 시장도 활발해지고 월세 시장도 활발해지고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집을 하나나 또는 일시적으로 두 개만 가져라, 왜 집을 세 채 네 채 가지려고 하느냐, 이런 흐름으로 인해서 임대 시장은 민간에서 이제 대규모로 아파트를 져가지고 공급하거나, 또는 LH에서 져가지고 공급하거나, 이거는 국가가 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뭔가 시장 왜곡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 버리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식 시장으로 따지면 왜 네 주식을 여러 개 갖고 있어? 너 주식 하나만 투자해. 그러면은 뭐 삼성전자나 이런 시총 1위 기업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쪽으로 몰리겠죠.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전주에 이제 얘기 드린 것처럼 서울의 평당 1억 클럽, 그런 게 생긴 것처럼 어딘가로 돈이 계속 몰릴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마 주택 시장은 당분간 이렇게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 같은데, 온도 차가 좀 크게 나타날 것 같고, 이 주택 시장으로 가지 못하는 돈들이 지금은 주식이나 뭐 비트코인이나 뭐 여러 가지로 분산되고 있는데, 이게 아마 토지 시장이나 어느 한쪽으로 우르르 갔다가 거기에서 또 우르르 빠지고 저쪽으로 우르르 갔다가
이런 모습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획부동산 조심하십시오. 기획부동산 앞으로 토지 쪽에 기획부동산이 어마어마하게 들끓을 것 같으니까 소액으로 뭐 토지 투자해가지고 뭐 큰 돈 벌 수 있는 거는 없어요. 예, 토지는 싼 게 비지떡이고 저마다의 이제 가치가 있지만 뭐 정말 확실한 정보가 요즘은 다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런 걸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KB 통계 자료를 봤을 때 평택의 부동산 흐름은 뭐 걱정할 거 없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마음을 다잡고 예,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뭔가 액션을 취하셔야 된다. 그 부분입니다.